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AI가 장착이 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약간의 오늘까지는 스마트폰 기능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추석 지나고 나서는 이제 사진 촬영부터 해서 영상 이런 쪽으로 가긴 할 건데 스마트폰에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요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 검색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검색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그런 이제 그런 걸로 찾아가지고 나만의 이제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몰랐던 것들을 검색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어때요? 네이버에 들어가든지 구글에 들어가서 텍스트로 써서 오로지 그 텍스트로 쓴 검색으로만 모든 걸 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렇게 했던 시절이 이제는 텍스트를 넣고 그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또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검색이 이제 우리 스마트폰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기기뿐만 아니라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다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온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검색의 3단계 진화에 대해서 한번 보면 선생님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찾아 헤매는 시대 텍스트로 오로지 검색만 했던 거죠. 이런 시대가 왔었는데 스마트폰이 오면서 스마트폰이 점점 기능이 좋아지면서 카메라로 모든 걸 검색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안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카메라로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나온 구글 렌즈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에서 나온 갤럭시 비전이라는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폰 나름대로의 또 카메라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검색을 해서 우리가 정보를 찾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텍스트로 찾아가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AI로 검색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카메라로 구글 렌즈로 뭔가를 검색을 한다는 거는 너무나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뭐 해외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메뉴판도 물론 이제 한글로 써져 있는 것도 있겠지만 카메라 비추기만 해도 바로 어떻게 돼요? 번역이 되죠.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게 된 그런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AI 시대로 또 질문도 하고 이따가 이제 또 해보겠지만 AI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고, 그 다음에 AI로 나는 이번에 이런 여행을 가고 싶어, 아니면 이런 컨텐츠로 뭔가 영상을 만들고 싶어, 이런 것들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해달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또 카메라로 모든 사물을 비췄을 때 내가 몰랐던 사물을 쉽게 찾아준다든지 검색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현재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AI와 머신러닝 기술로 우리가 이제 검색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검사가 됐고, AI가 또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을 해도 글씨가 오타가 나도 그 문장의 맥락을 이해를 하고 그걸 찾아줘요. 오타가 나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요약이 되고, 그다음 직접적인 또 답변까지도 AI로 받기도 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렇게 왔는데, 이제는 앞으로 미래는 증강현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증강현실? 예. 네. 증강현실이 우리가 이제 쉽게 접했던 것들은 게임에서 우리가 한때, 지금도 그 게임은 유행하고 있지만 한때 난리가 났었던 게임이 있었어요. 포켓몬이라고. 그 포켓몬에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비추면, 우리가 이제 비추게 되면 여기 안에서 눈에는 안 보이는 포켓몬이 여기 스마트폰 안에는 게임 속에서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 게임을 잡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증강현실이었고, 그리고 이제 증강현실을 즐기기 위해서 체험하는, 우리가 글래스를 써가지고 바로 익스트림 스포츠도 즐길 수 있고 영화도 볼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AR 글래스를 통해서 직접 AI 체험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 안에 이제 장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색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구글 렌즈는 이제 우리가 웬만한 아이폰에도 있고 스마트폰 갤럭시 폰에도 들어 있는 거잖아요. 갤럭시 폰에 들어 있는 구글 렌즈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 구글 렌즈로 우리가 비춰봤을 때 구글 렌즈를 실행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구글 렌즈인데, 요 구글 렌즈를 실행하게 되면 번역, 그다음에 검색도 가능하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과제까지 해줘요. 얘가. 그래서 과제를 비춰주면 문제 풀이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비춰주면 그 문제를 얘가 해결을 해줍니다. 그 문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도 얘한테 비춰주면 그걸 문제를 과제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조카라든지 우리가 이제 뭐 문제를 물어봤을 때 그거를 걔네들도 알아요. 학생들도 알아. 10대 학생들도 웬만한 애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이 구글 렌즈를 비추면 이 과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다들 못 꺼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펼쳐보세요. 구글 렌즈 켜보면 요 과제 검색 번역에 있어요. 그래서 번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번역도 여기 이제 화면을 비추게 되면 바로 영어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어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AI 뉴욕 타임즈 같은 그런 영자 신문 있잖아요. 그런 영자 신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타임즈 한번 쳐볼게요. 타임즈로 한번 가보면 여기가 이제 그 모든 게 글씨가 영어잖아요. 이거를 이제 한글로 안 나오게 하고 여기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어떤 뉴스를 하나 딱 비추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카메라로 비추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그냥 글씨가 번역이 바로 되죠. 그냥 이게 글씨를 비추게 되면 얘가 영어가 인식을 해서 바로 한글로 번역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비추기만 해도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번역되는 언어들이 얼마큼 있냐? 우리가 보면 한국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구글 같은 경우는 건 130개 언어를 얘가 해줘요. 그래서 뭐 화살표 요거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언어까지도 이게 다 있거든요. 진짜 처음 들어보는 언어들 엄청나게 많아요. 전 세계에서 쓰는 언어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할 정도로 이런 언어들을 비춰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다가 이제 얘네가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비춘 언어 감지를 하는 거예요. 감지. 그리고 내가 도착 언어를 한국어로만 해놓으면 외국에 나갔을 때는 언어를 감지하는 거야. 막 스페인어면 스페인어로 얘가 감지를 하는 거고 일본어면 일본어로 감지해서 바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게끔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바로 언어 감지를 하는 이게 AI 기능이거든. 이것도 역시 AI 기능입니다. 이렇게 기능이 들어있고요. 또 단순히 이제 검색 같은 거 갔을 때는 검색을 할 경우에는 만약에 이 제품을 비춘다든지 하게 되면 이 제품을 만약에 얘한테 찾아서 찍게 되면 이게 이제 나오죠. 그러면 얘를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용도. 관련된 제품들을 바로 찾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검색에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으로. 그래서 검색 기능으로도 충분히 찾아줄 수 있는. 근데 이 렌즈가 이 구글 렌즈만 이런 기능이 들어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도 이 렌즈가 들어 있고요. 네이버에도 이 렌즈가 있습니다. 그 네이버에는 어디에 있냐? 이런 검색 기능의 렌즈는 네이버를 앱을 켜시면 여기 동그라미 요 동그라미가 그 네이버 렌즈예요. 네이버 렌즈. 그러면 이걸 키면 렌즈, 음악, 음성, 내 주변 이렇게 네 가지 아이콘이 생성이 되어 있어요. 요게 뜹니다. 요거 한번 눌러보신 적이 거의 없으시죠? 동그라미. 예, 요게 엄청난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요걸 누르면 요게 렌즈를 누르게 되면 네이버는 스마트 렌즈가 검색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쇼핑 렌즈가 따로 있고요. 쇼핑 렌즈는 내가 제품을 찾아서 바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렌즈가 되는 거고 문자 인식을 한다는 거는 이미지 속에 글씨가 있는 것들을 얘가 찾아주는 거예요. 이미지 속에 있는 글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와인 라벨. 그 와인병을 우리가 보통 와인 같은 경우는 다 외국어로 써 있죠. 근데 얘가 이제 와인 라벨을 찍으면 얘가 다 해줘요. 찾아줘요. 그래서 이게 어디 거고 그 다음에 금액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찾아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와인 혹시 와인을 내가 와인병을 선물을 받았는데 이 와인병이 과연 어떤 맛인지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산인지 그 다음에 제품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면
요 네이버 렌즈를 실행을 해서 이렇게 비춰주기만 해도 바로 내가 선물 받은 와인병을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싼 거구나 싼 거구나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렌즈 같은 경우는 바로 결제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이버 결제. 그래서 QR 코드를 인식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런 것들을 연결된 내 통장과 내 네이버 페이와 연결된 통장과 아니면 카드하고 결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기능까지 같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QR 코드와 바코드도 얘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렌즈로. 요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의 요 기능만 해도 상당히 좋은 기능이 많이 들어 있어요. 네이버 기능이.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컨텐츠를 찾으려고 어떤 지역을 가고 어떤 지역의 맛집을 찾으러 갔을 때 요 내 주변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위치 기반으로 현재의 요런 검색들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맛집, 카페, 술집, 가볼 만한 곳, 그 다음에 문화와 테마까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내 주소, 위치 기반으로 바로 이런 것들이 검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는데 맛집을 어떻게 정해놓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갔는데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 동네에 맛집을 찾아야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 렌즈에서 네이버 그린닷이거든. 그게 아까 동그라미가 그 그린닷을 실행을 하고 내 주변을 딱 누르게 되면 바로 그 지역의 요 맛집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맛집들을 찾아서 뭐 카페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당들을 찾으면서 쉽게 식사하러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가볼 만한 곳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위치 기반으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렌즈 이런 것들이 쉽게 우리 스마트폰 안에 선생님들이 어떤 이제 검색을 하러 간다든지 할 때도 충분히 다양한 기능들이 AI로 찾아주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음악 기능은 또 획기적이에요. 이 음악이. 이게 음악이 뭐냐면 음악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장소에 갔는데 레스토랑이라 가든지 어떤 음악담에 갔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듣는데 너무 좋은데 가수와 노래 제목을 내가 몰라. 그럴 때 이걸 딱 실행을 하게 되면 바로 노래를 찾아주는 요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요게 이제 그 예능 프로에서 그 성동일이하고 그때 장혁하고 해서 영국에 2주간 영어 유학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예능 프로에서 그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쉬는 날 그 동네에 이제 바를 갔어요. 바를 갔는데 그 바는 퀴즈 바예요. 퀴즈를 풀면서 술도 마시고 식사도 하는 이런 과인데 그날은 이제 퀴즈를 내는 날이래요. 퀴즈를 내는 날. 그래서 퀴즈를 다 맞추면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퀴즈는 얘네들이 뭐 영어가 딸리니까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음악 퀴즈가 나온 거예요. 5문제. 음악을 거기서 틀어주면 누구 노래고 누구 노래 제목을 맞추는. 근데 여 팀만 다 맞췄어요.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걸로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재밌는 거죠. 이걸 아시는 분들이 이 네이버에서 요 그린닷 요 버튼을 눌러서 요런 기능을 쓰는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고요. 내 주변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도 선생님들이 어디 여행을 갔는데 막상 그 식당을 정해놓고 여행을 간 게 아니다 보면 그럴 때 이제 내 주변 현재 내 위치 기반으로 찾아다니는 요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죠.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 거고 뭐 렌즈는 스마트 렌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쳤을 때 이 제품이 뭔지 찍어보면 얘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아까 구글 렌즈에서 한 것처럼. 그래서 인식을 해서 얘가 USB-C 케이블이라고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늘어난 거는 여기 AI 브리핑이라고 이제 나왔어요. 이게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고 제품을 이렇게 검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예쁜 가방을 산다든지 어떤 백을 샀는데 이게 어디서 샀는지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구글 렌즈나 네이버 렌즈로 이 쇼핑 렌즈 같은 걸 딱 찍어서 검색을 해보면 이게 진짜 고가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찍어보시면 재밌는 그런 기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검색 기능이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구글 렌즈, 뭐 빅스비 비전, 아이폰에 이제 룩업이라는 이런 앱들이 있는데 이 카메라가 발전이 되면서 카메라로 모든 걸, 그 다음에 카메라로 연결된 소프트웨어가 AI 기능들이 탑재가 돼서 그 많은 검색들을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빅스비, 구글 렌즈는 뭐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다 쓸 수 있는 거지만 이 빅스비 비전은 갤럭시만에 특화된 거예요. 갤럭시만. 이건 어디에 있냐면 한번 우리 이제 갤럭시 폰만 보면 요거는 카메라를 열었을 때 더보기로 가게 되면 요렇게 눈 아이콘이 있습니다. 눈 아이콘. 요게 갤럭시 비전이에요. 요걸 누르면 그 네이버 렌즈에 있던 구글 렌즈에 있던 모든 기능들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여기에 이런 기능들이. 요게 이제 갤럭시 빅스비 비전입니다. 요게 빅스비 비전이고 번역도 되고 텍스트 검색도 되고요. 검색도 되고 와인. 그다음에 어떤 장면에 대한 해설도 가능하고요. 대상을 인식을 하기도 하고 글자를 또 비추면 읽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글자를 비추면 얘가 읽어주기도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촬영을 하게 되면 글자를 읽어줍니다.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색상도 비추면 무슨 색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색상까지 이런 기능이 이제 비춰주는 거죠. 이렇게 비추면 얘가 하늘색, 뭐 보라색 이렇게 나오죠. 조금씩. 요런 기능들이 이제 빅스비 비전이 가지고 있는 요런 기능들이 어디에 있다? 카메라에 더보기에 가보면 여기 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요게 이제 빅스비 비전이라고 별도 아이콘이 있었는데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현재의 카메라가 진짜 현재 핵심의 카메라의 검색 기능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 이런 기능들이 들어와 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의 검색 새로운 패러다임은 바로 이 기능이에요. 이 서클 투 서치. 이건 아이폰에는 없어요. 이 기능은. 이거는 오로지 갤럭시 폰에만 있는 거예요. 갤럭시 폰에만 있는데 서클 투 서치는 무슨 기능이냐면 스마트폰 사용 중에 어떤 화면이든 내가 카메라로 열려 있든 뭐 네이버 앱을 열었든 아니면 구글을 열었든 아니면 갤러리를 열었든 어떤 화면을 열어도 거기서 홈 버튼 있죠. 갤럭시에는 우리 홈 버튼이라는 게 있잖아요. 홈 버튼. 여기 보시면 홈 버튼. 여기 홈 버튼이 있어요. 이거 동그라미 밑에. 이거를 꾹 누르면 바로 검색해서 찾아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갤럭시에만 특화된 건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만약에 이 갤러리에서 제가 한번 요걸 이제 켜놨어요. 이걸 켜놓고 홈 버튼을 꾹 누르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떠요? 이렇게 갤럭시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 동그라미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요걸 찾아주는 거예요. 어느 화면이든 홈 버튼을 꾹 누르고 동그라미 그냥 선생님이 그냥 서클 투 서치 이 원형을 그려주기만 하면 얘가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 검색하는 기능. 이 기능이 생겼다. 이게 그러면서 검색도 되고 텍스트도 되고 만약에 네이버를 열었는데 네이버 뉴스 화면에서 여기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꾹 홈 버튼 누르고 여기서 요 사진에 대한 분석 딱 누르면 얘가 나오겠죠? 딱 나오죠. 이글스 선두단을 보여준다. 그죠? 쭉 내리고 이글스란 나오고 이런 것들 쭉 나옵니다. 이렇게 검색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치되는 항목까지도 그 유사하게 찾아주기도 하죠. 이런 기사를. 이런 기능이 바로 어떤 화면이든 똑같아요. 어떤 화면이든 서클 투 서치 꾹 눌러서 여기서 이 샤넬을 딱 눌렀을 때 얘를 이제 딱 찾아주겠죠. 예. 이렇게 찾아주는 이런 기능이 바로 갤럭시에 있는 서클 투 서치라는 기능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구글 제미나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폰은 이제 챗GPT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번 17에는 어떻게 AI가 탑재됐는지 저도 이제 아직 몰라요. 그래서 아이폰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기능이 갤럭시에는 검색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서 서클 투 서치라는 기능이 탑재가 됐고 그래서 어느 화면에서도 요거는 갤럭시 S25 울트라가 나오면서 작년에도 있었지만 올해는 더 특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기능으로 광고를 많이 나왔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능이 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클 투 서치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검색이, 그래서 이제 AI 검색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 속의 궁금증도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똑똑한 여행, 메뉴판 번역이라든지 어떤 랜드마크. 근데 카메라로 선생님이 이제 랜드마크 같은 거 사진을 찍잖아요. 구글 렌즈에서 만약에 모르는 건물들, 그런 건물들을 딱 찍어보면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라는 걸 내가 검색을 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랜드마크에 대한 설명까지 쫙 해줘요. 네,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학습, 숙제 사진으로 했죠. 숙제. 요런 기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능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카메라로 비추면서 이 조립에 대한 얘기도 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예전에는 핸드폰이라 했지만 왜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 물어보는 사람도 지난번에 누구더라? 있었어요. 왜 스마트폰이라 부르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해졌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가지고 있는 우리 스마트폰이 점점 AI 기능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 AI 기능을 잘 활용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 뭐 사진 찍는 일을 하든 영상을 만들든 뭔가를 하더라도 AI 힘을 좀 빌려서 내가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키고 유용하게 활성화할 수 있으면 제대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AI 기능이 렌즈만 가지고도, 카메라에 있는 기능만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기능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이 제미나이든 챗GPT든 평상시 좀 써보셨나요? 얼마큼 써보셨어요? 최근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 써보셨죠. 챗GPT 같은 경우는 뭐 이미지 변경 같은 것도 많이 해봤을 거고, 어떤 질문 같은 것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특히 이제 해보는 질문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질문해봤어요? 혹시 질문해보신 것 중에? 우리 영어 선생님. 네, 저는 그 애들 그림을 음, 그걸 누구한테 듣고 저도 해봤어요. 애가 그린 그림을 찍어서 보내주고 이 그림을 분석해봐라. 그랬더니 이 자기가 볼 때는 이거는 몇 살짜리 아이가 그렸고, 이런 걸 보니까 이런 상태의 이런 아이인 것 같다. 아, 사진에 대한 심리 분석까지? 네, 그쵸. 자세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한 것도 뭐 분석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죠. 네. 예, 그런 기능들이 챗GPT든 제미나이든 무료로 쓰셔도 충분히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웬만한 질문들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등 비서, 진짜 1등 비서예요. 이 챗GPT든 제미나이가. 예, 그렇게 그래서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뭐 심지어 이런 것들은 요즘에 이제 그냥 만들어요. 이런 영상들은 지금 그냥 글만 써도 그냥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지난 봄까지만 해도 좀 어려웠는데 지금 몇 개월 사이에 그냥 텍스트로만 조금만 입력만 해줘도 바로 그냥 딥시크까지 말하는 것까지 다 해서 영상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너무. 그리고 이제 한글도 잘 넣어줘요. 이제는 예전에 한글이 잘 안 됐어요. 영상 만들 때라든지 이런 포스트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한글을 입력할 때 한글이 막 깨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글을 잘 해주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발전이 되는 거죠. 그만큼 또 한글이 잘 된다는 거는 한국 유저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을 하고 도입을 해주는 거죠. 심지어는 그렇게 해주는 건데 이 제미나이가 그런 축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제미나이라는 게 별자리 이름이에요. 이게 제미나이가 쌍둥이 자리예요. 쌍둥이 자리. 네, 그래서 나하고 쌍둥이라는 얘기, 이 AI 그 쌍둥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쌍둥이 자리를 해서 제미나이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제미나이가 탄생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런 친구, 우리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고 우리의 사고 방식을 좀 더 바꿔줄 수 있는 이런 AI 제미나이인데, 뭐 제미나이나 챗GPT나 거의 뭐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왜 제미나이를 하냐면 아이폰은 챗GPT에 연결돼서 챗GPT로 이제 그게 기능이 AI가 연결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폰은
구글의 제미나이와 연결돼서 스마트폰을 제어를 할 수가 있는 이런 기능이 같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미나이가 그런 기능까지 돼서 제미나이가 이제 수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챗GPT도 좋긴 하지만 제미나이가 더 이제 확장성이 좋아져서 많은 것들을 무료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이게 기능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글 답변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졌고 근데 이제 비교를 해줘도 괜찮아요. 제미나이나 챗GPT나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같은 질문을 둘 다 던져보세요. 그러면 얘하고 나오는 답변이 좀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우리 저 포함 6분이 다 같은 질문을 던져도 나오는 답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생성형 AI 제미나이 챗GPT를 활용해서 팀원들끼리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회의를 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똑같은 질문을 던져가지고 나온 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취합을 해서 하나의 답을 얻어내는 이런 회의 결과를 도출도 되고요. 그래서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글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그다음 이미지도 활용이 가능하고, 어떤 코딩도 가능하고, 그다음 음성으로도 대화가 가능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제미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챗GPT도 있고, 그다음에 코파일럿도 있고, 클로드, 뭐 퍼플렉시티, 뭐 엄청 많습니다. 이런 이 생성형 AI용으로 쓰는 게. 그 중에 이제 하나도 또 뭐 이제 그 어디야? 앨런 머스크 회사에 거기서 나온 그록이라는 또 AI가 있고요. 여러 가지 AI는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지드래곤이 선전하고 있는 뭐예요? 리튼 같은 경우는 완전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근데 이제 조금 리튼은 대학생들이 많이 써요. 진짜 특화돼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근데 리튼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런 AI 엔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다가 탑재를 해서 그 기능을 이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그네들한테 돈을 주고 우리나라에 쓸 수 있게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근데 기능이 많이 특화된 거죠. 특화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미나이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제미나이든 챗GPT도 우리가 앞으로도 영상을 만든다든지 어떤 슬라이드 만든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선생님들이 내가 찍은 사진, 내가 찍은 영상을 가지고 분석을 해달라고 하고 그런 프롬프트를 질문 던지기 프롬프트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상세하게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답변들이 좀 결과값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질문하는 것보다 내가 던지는 질문들을 좀 디테일하게 던져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값이 훨씬 더 잘 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을 가지고 나는 어떤 영상을 만든다든지 어떤 글을 쓰고 싶을 때 얘한테 사진 한 장 가지고 그 블로그 글을 쓰고 싶어. 아니면 시를 쓰고 싶어. 그 시 쓴 거를 사진과 함께 시 써놓은 거 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시를 쓰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제미나이나 챗GPT 할 때 사진 올리고 내가 찍은 사진 올려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진을 이걸 가지고 뭐 50대 영감에 50대가 감성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를 써줘, 에세이를 써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아니면 10대 청소년들에 어울릴 만한 그런 감성으로 시를 써줘, 에세이를 써달라면 또 거기에 맞게끔 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질문하는 것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이제 로봇 그려줘 하면 그냥 단순한 로봇이 나와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로봇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또 디테일하게 로봇이 두 팔을 벌리고 있다든지 어떤 귀여운 로봇도 어떤 뭐 우리 옛날에 알고 있던 어떤 로봇을 이런 로봇이 귀여운 로봇이라 해주고 그 다음에 배경도 푸른 하늘 배경이라든지 푸른 잔디가 보인다든지 푸른 산이 보인다든지 이런 걸 디테일하게 넣어주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러면 얘가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미나이든 챗GPT 한번 실행을 해보면 돼요. 선생님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지금은 제미나이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제미나이. 그러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가셔서 검색을 누르시고 여기다가 제미나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제미나이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요렇게 구글 제미나이라고 아이폰도 한번 설치해보세요. 네. 구글 제미나이 요게 있으니까 설치하시게 되면 모든 걸 다 허용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인까지 해주셔야 돼요. 구글이나 가능하면 구글로 로그인 하시면 좋겠죠. 구글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로그인 하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본인 이름들이 보일 거예요. 요 화면이 뜨면서 요 화면이 뜨고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돼요. 다 설치하시고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들어오셨죠? 자, 로그인 다 하셨고 여기 로그인 되어 있고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 창이 있고 여기 왼쪽 상단 3선은 내가 지금까지 질문했던 내용들이 결과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나의 이제 로그인된 정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버전이에요. 엔진 버전. 그러면 눌러보면 저는 이제 프로는 유로거든요. 유로를 쓸 수 있는데 2.5 플래시는 무료 버전이에요. 2.5 플래시는 무료 버전. 그 다음에 이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제미나이에게 물어보세요라고 이제 그 창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다가 글을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에 플러스는 내 스마트폰 안에서 사진 눌러보시면 카메라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갤러리에서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DF 파일이나 도큐멘트 파일, TXT 파일을 불러와서 그거를 분석을 해달라고 할 수 있고 요약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 클라우드 공간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까지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요런 기능이 이제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정 버튼 같이 생긴 거 동그라미에 이제 바가 있는 요거는 뭘 하냐면 저는 이제 유료기 때문에 이제 베오3로 동영상을 만드는 요 메뉴가 하나 있는데 선생님들은 이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바나나가 그려져 있죠. 바나나 이미지. 이게 이제 나노 바나나라는 건데 요게 이제 아마 엄청나게 지난달에 핫한 그런 이미지 생성기예요. 요게 이미지. 그리고 리서치라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캔바가 있을 거예요. 캔버스라는 게 있을 거예요. 캔버스. 요거는 PC에서 딥 리서치나 PC에서 하시게 되면 이 화면처럼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는 게 캔버스예요. 이런 슬라이드 화면을 프레젠테이션 같은 이런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게 캔버스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들이 나노 바나나 여기 이미지를 클릭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지. 그럼 여기다가 지금 그냥 로봇 그려줘라는 프롬프트를 쓰고 한번 비행기를 눌러보시고 전송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두 팔 벌려 웃고 있는 귀여운 로봇을 그려줘. 그 다음에 배경은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떠있게 해줘 라고 한번 글씨를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그냥 로봇 그려줘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저는 이제 한번 첫 번째 거는 그냥 로봇 그려줘라고 한번 해봤고요. 바나나 그림이 없어요? 아까 저 제미나이 설치하셨을 때 그 업데이트 되신 거 아니에요? 자, 로봇 만들어줘 했더니 그냥 일반적인 그냥 진짜 일반적인 로봇이 그냥 그려져요.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두 번째는 두 팔 벌려 웃고 있는 귀여운 로봇을 그려줘. 배경은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떠있게 해줘. 여기다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두 팔 벌려 웃고 있는 귀여운 로봇을 그려줘. 배경은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떠있게 해줘. 귀여운 로봇 이미지와 함께. 자, 제가 음성으로 질문을 던지면 얘가 음성으로 답을 해줍니다. 예. 자,
요렇게 얘는 그려줬어요. 귀여운 로봇은 요렇게 나오더라고요. 항상 귀여운 로봇은 그 맑은 하늘이라 했더니 맑은 하늘이 나오고, 근데 만약에 맑은 하늘이 아니라 여기를 꾹 누르게 되면 선생님 수정이 가능해요. 지금 내가 질문했던 데 있잖아요. 이 질문했던 이 창을 꾹 누르면 수정이나 복사가 나오고, 수정을 누르게 되면 다시 한번 내가 이 프롬프트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맑은 하늘이 아니라 배경을 숲속 배경으로, 숲속 배경으로 해주고, 무지개가 떠있게가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자, 폭포수가 보이게 해줘. 한번 바꿔볼게요. 야, 어떻게 나오나 이번에는. 자, 요렇게 바꿔줬어요. 예, 로봇도 조금 바뀌었죠? 귀여운 로봇이긴 하지만 로봇도 이렇게 바뀝니다. 예. 근데 이제 나노 바나나는 이런 프롬프트뿐만 아니라 이제 얘는 이제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해줘요. 내가 이제 찍었던 사진을 올려놓고 배경을 다른 배경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나노 바나나 같은 경우는 갤러리에다 하나 불러, 여기다가 이 이미지에다가 요 이미지를 첨부해서 이미지를 하나 첨부해서 여기다가 여기에 지금 이미지 하나 제가 첨부했어요. 이미지 첨부하고 여기다가 산책하는 가족, 뭐 4인 가족이라 한번 해볼까요? 4인 가족을 여기다 해볼게요. 이 이미지에다가 산책하는 4인 가족을 그려달라고 한번 얘가 그려주면 어떻게 그려주는지. 나오죠. 여기 이미지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제 그림이 여기가 이게 4인 가족이 딱 나왔습니다. 4인 가족 했더니 엄마 아빠 애기들 둘 이렇게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이미지 변형을 안 해주고 그냥 일관성 있게 배경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추가되는 이미지. 그게 이제 진짜 그야말로 포토샵이라는 게 필요 없을 정도로 이런 기능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글 제미나이에서 이 나노 바나나 이미지만 요것만 가지고도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번에는 배경을 뭐 수채화로 바꿔달라고 요렇게 한번 해도 이제 그림을 수채화로 또 바꿔주겠죠. 그리고 이제 한번 이 질문하기 시작했으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얘가 계속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뭘 요청을 하고 있는지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조금 수채화처럼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 모드에서 쓰면 수채화처럼 바뀐 거고, 만약에 어반 스케치 이 나노 바나나의 그림 스타일이 총 160가지 정도 돼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그러면 160가지에서 합쳐서 또 해도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이런 스타일로 내가 바꿀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해본 것 중에 이런 프롬프트를 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어떤 놀이에 대한 파트너, 나만의 만화 캐릭터라든지 동화책 스토리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랩 가사도 어떤 노래 작곡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공부 도우미, 공부에 대한 질문.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문제를 한번 자격증 시험 문제를 여기다 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답을 얘가 다 찾아줘요.
네. 시험 문제를 여기다 그냥 다 독서해서 답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답을 싹 다 찾아줍니다. 예. 이런 기능까지 얘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진을 찍고 나 음식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에다 음식 사진을 보고서 얘가 레시피 만들어줘. 그럼 레시피도 만들어주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제 사진을 당근 뭐 그 다음에 국수 그 다음에 뭐 양파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 이런 거 해달라고 하면 얘 또 이런 것도 해줄 수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응용해서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강의 만들 때가 이제 요거 만들 때가 한 달 반, 2달 정도 된 건데 그때만 해도 이제 한참 봄에는 챗GPT가 앞서 있었어요. 저만큼 앞서 있었어요. 근데 제미나이가 지금 앞서 있대요. 조금은. 왜 그러냐면 제미나이가 이제 이 구글 아이오 컨퍼런스를 6월달에 열면서 완전 이를 갈고서 완전히 이 AI 기능을 쏟아붓거든요. 그리고 나서 챗GPT를 쓰던 사람들이 구글 제미나이의 기능을 보고 구글의 AI 기능을 보고서 갈아타야 됐다. 그래서 갈아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챗GPT에서 안 쓰고 제미나이로 넘어간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꽤 많은 사람들이 있고 미드저니는 진짜 특화된 엄청난 뭐 지금 현재 AI 중에 진짜 그림 잘 그려주는 AI 사이트예요. 미드저니는. 미드저니요. 미드저니는 AI 사이트인데 이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려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게 어디 갔냐? 여기 미드저니는 물론 미드저니도 있고 뭐 달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이게 다 AI예요. 사람과 진짜 그림 사진이죠. 이게 AI로 만든 거예요. 이것도 다 AI예요. AI. 여기 있는 사진은 다 AI입니다. 한국말인 줄 알고 뭘까? 예. 그 컴퓨터에 보면 뭐 저렇게 뜨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예. 이게 다 AI로 만든 이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진짜 AI일까요, 사람일까요 할 정도로 사진일까요, 이제 AI가 그린 그림일까요? 이걸 모르겠는 거죠. 있더라고요. 예? 사진을 2개 놓고 어떤 게 AI일까요 맞추면 다 틀려요. 예, 너무 감쪽 같아요. 예, 맞아요. 거기다 이제 여기 미드전이 여기서도 동영상 제작도 가능하대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들이 이제 탑재가 된 거고, 어쨌든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든 챗GPT도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챗GPT를 쓸 수 있는데, 스마트폰에서도, 요 챗GPT 아이콘이 지금 좀 유사한 게 많아가지고 조심을 하셔야 돼요. 챗GPT 앱도 설치할 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챗GPT가 있는데, 요거입니다. 요렇게 생긴 거 비슷한 게 많아요. 이거는 뭐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슷한 게 있어서 진짜 똑같이 나온 것 중에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조심을 하셔야 되긴 해요. 한때 챗GPT 앱이 안 나왔을 때는 유사한 앱들이 막 설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고 지금은 이런 기능. 그래서 챗GPT는 현재 버전 5.0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도 지금 무료로 일부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만드는 거, 어떤 계획을 짠다든지, 텍스트를 요약한다든지, 어떤 기능들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 화면 구성은 비슷해요. 여기가 이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카메라 사진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거, 요런 기능들이 들어 있는 거고, 마이크 기능. 그다음에 요 땡땡이 요게 뭐냐면 요게 라이브 채팅이에요. 요 기능이 챗GPT는 요게 라이브 채팅이고, 그다음에 제미나이는 요게 여기서 보시면 제미나이 이걸 끄고 새 채팅을 연 상태에서 요게 이제 물결 표시 요게 라이브 채팅입니다. 라이브 채팅. 그래서
마이크는 그냥 얘한테 음성으로 질문을 하는 거고, 라이브 채팅은 얘랑 나랑 계속 대화를 하면서 뭔가를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근데 이제 이 마이크로 쓰게 되면 내가 잠깐 숨이라도 멈추면 이 마이크는 끊어집니다. 근데 이 라이브 채팅은 그게 없어요. 그냥 내가 말을 끝날 때까지 얘는 참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 있고, 그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비가 올 것 같은데 하늘이 지금 되게 구름이 많이 껴 있고, 그런데 내일은 날씨가 어떤지 한번 알려줄래? 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 같아요. 습도는 오늘과 비슷하게 높은 편이며 바람은 오늘보다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내일 특별한 야외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자, 얘는 나한테 질문을 해줘요.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 내가 물어보면, 나 무슨 야외 활동할 거였고, 그다음 뭐 등산을 갈 거야, 아니면 뭐 영화 보러 갈 거야, 뭐 식사를 갈 거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게 되면 얘가 또 답을 해줘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이게 서로 대화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이브 채팅으로는 심지어는 이제 얘랑 같이 이 AI 목소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도 질문을 하게 되면 풀어준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심지어는 이제 안 좋은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전적으로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답답한 남들한테 얘기 못하는, 가족한테 얘기할 거리가 안 되는지만 혼자 고민거리가 있다. 근데 너무 끙끙 앓고 있는 게 좀 싫어. 그러면 그냥 어디 좀 조용한 방에 가서 얘랑 같이 질문을 던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좀 속 시원한 얘기를 한번 털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그 답을 해주면서 조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지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는 만약에 여기 또 한번 물어보면, 내일은 1박 2일로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 관련해서 스케줄을 한번 짜줄래? 네, 내일 제주도로 1박 2일 여행을 가시는군요. 2025년 10월 3일과 4일에 맞춰서 추천 일정을 짜드릴게요. 첫째 날, 10월 3일 금요일, 오전, 제주공항 도착 후 렌터카를 빌려 애월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하며 제주 바다를 감상합니다. 곽지해수욕장이나 애월 카페 거리에서 잠시 쉬어가셔도 좋아요. 점심, 애월 지역에서 해산물 요리나 제주 특색 음식을 즐겨보세요. 오후, 서쪽으로 이동하여 오설록 티뮤지엄에서 차밭 풍경을 보고 차를 시음하거나. 자, 이렇게 얘가 다 대충 지금 질문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케줄 짜줘요. 근데 이 스케줄 짜준 내용을 지금 말로써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면 지금 내가 대화 나눈 이 얘기가 여기 텍스트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텍스트로도.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한, 이렇게 얘가 이제 그 장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럼 얘한테, 그러면 점심과 오후에 가는 장소에 대한 그 지도나 전화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나는 점심 식사를, 나는 한식 위주의 좀 그런 걸 원해. 그런 걸 해달라고 하면 그쪽으로 찾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표로 해달라면 표로도 만들어주고, 어떤 뭐 이미지로 그게 얘는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어떤 뭔가를 뭐 프로젝트를 할 때 그런 스케줄을 시간대별로 내가 다 일일이 짜가지고 뭐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스케줄을 짰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강의 계획도 마찬가지고 이런 뭐 프로젝트 스케줄 아니면 어떤 행사 계획 이런 것들을 얘한테 그냥 내가 무슨 행사를 할 거고 시작은 언제부터 하고 장소가 어디고 대상이 누구야 이거에 대한 행사 스케줄을 짜줘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까지도 다 짜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게끔 나왔으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여기다 덧붙여서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시면 그러면 엄청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역사 정보를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알려달라고 해도 지금은 많이 알려줘요. 그런 역사 정보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얘한테 던져서 할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AI, 제미나이나 챗GPT를 통해서 챗GPT도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서 이제 질문 던져. 얘한테 이제 라이브 채팅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해줘.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를 비추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는데 네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까지 나한테 설명을 해줘. 그러면 비추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또 한 번 했던 거는 집에 이제 아파트 작은 방에 있는 그 형광등이 나갔어요. 그 형광등을 이 갓을 풀어야 되는데 거실 거가 틀리더라고요. 이 푸는 방법을 내가 모르겠는 거야. 아니면 내일 아침에 관리사무소에 가서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나 했는데 이 카메라 비추면서 이거 해체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얘가 해체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온 거지. 예. 그리고 만약에 이런 뭐 어떤 가구 조립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조립을 했더니 조립 순서도가 없어. 그러면 비추면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조립하는 방법, 해체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이제 카메라 비추면서 여기다가 얘한테 제미나한테 물어보면서 카메라를 비추면서 이걸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이 제품이 뭔지 얘한테 이렇게 카메라를 비추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는 범위 내까지 나한테 설명을 해줘. 네, 흰색 USB A 라이트닝 케이블이 보이네요. 충전이나 데이터 전 이렇게 얘가 더 설명을 다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검색, 서클트 서치도 있고 그 다음에 구글 렌즈를 비춰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지만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안에 라이브 채팅 기능을 이용해서도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질문과 질문을 계속 내가 더 알고 싶은 데까지 계속 질문을 던져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이 우리 스마트폰 안에 이제는 들어와 있다. 예. 이렇게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미나이를 잘 써보시고 이런 라이브 카메라 기능, 챗GPT나 제미나이에 들어있는 라이브 카메라 기능을 가지고도 가장 많이 하는 게 심리 상담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AI한테 심리 상담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아까 이제 사진 찍었을 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분석해서 이 그림을 그린 그 사람에 대한 심리까지 분석을 해줘 하면 그 심리를 분석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 통계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그 다음에 아니면 친구들의 어떤 그 심리 상태,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춰서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라이브 카메라 기능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래는 좀 나중에 하려고 했던 건데 카드뉴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카드뉴스, 내가 찍은 사진에 이런 캘리그라피 글씨를 자연스럽게 삽입할 수 있는 이런 앱이 있어요. 앱이 있는데 요렇게 사진에다가 이런 캘리그라피 글씨, 지금 이번에 우리는 추석이잖아요. 한가위 추석인데 한가위 보름달이나 추석에 관련된 문구로 간단하게, 내가 찍은 사진도 필요하지만 내가 찍은 사진은 지금 보름달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앱에서 제공되는 무료 이미지를 가지고 글씨를 합성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내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수채화 그림처럼 바꿔주는 앱도 있습니다. 바꿔주는 앱. 요게 있는데, 먼저, 요거 바꿔주는 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우리가 이제 급한 게 먼저 할 거 있는 거는 요거, 이미지에다가 캘리그라피 글씨를 삽입하는 방법. 요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런 것들은,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많이. 이런 이쁜 사진에다가 이런 좋은 글 같은 거, 덕단 글씨, 명언, 이런 것들이 많이 써 있는데 이런 걸 어디서 이렇게 많이 다운받지? 물론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전문적인 앱도 있어요. 앱도 있고 그 다음에 밴드도 있습니다. 그런 밴드, 그런 걸 전문적으로 올려주는 밴드도 있고요. 그래서 앱도 있어요. 앱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앱들이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필요 없고 직접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앱이냐? 바로 감성공장이라는 앱이에요. 감성공장. 스캔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플레이 스토어 아니면 아이폰은 앱 스토어에서 감성공장을 검색을 해보세요.
감성공장. 감성공장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까만 바탕에 초승달이 떠 있는 요 앱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설치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요거 만드는 것들은 우리 톡방에다가 한번 다 같이 만드신 거를 우리 올려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 앱을 설치를 해주세요. 뭐 앱이 막 어렵진 않아요. 로그인도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예전에는 요 감성공장도 그냥 무료로 그냥 썼었는데 광고가 없었는데 기능이 조금 업데이트가 되면서 광고가 들어오면서 유료로 좀 바뀌었어요. 근데 비싸지는 않은데 그래도 무료로만 써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작할 때마다 광고 한 편씩 보면 돼요. 제작할 때마다. 자, 열기 하면 설치 다 하셨죠? 자, 열기 하면 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요 화면까지 오세요. 요 화면까지. 자, 여기까지 다 오셨나요? 네. 우리 다른 분도 오셨나요? 자, 여기까지 오셨죠? 자, 화면 구성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이게 이제 만들기 화면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 홈을 누르게 되면 이 감성공장에서 만든 이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가 올릴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든 거를 쭉 보시면 벌써 이제 보름달에 관련된, 추석에 관련된 게 주로 많이 올라왔죠, 벌써. 추석에 관련된 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볼 수가 있고, 나도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만들기로 가면 요게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이고 마일을 누르게 되면 내가 만들어서 올린 거, 아까처럼 올리면 여기 있어요. 올린 것들이 여기 있는데 일단은 만들기 화면, 요 화면으로 갈게요. 요거는 이제 유료로 하게 되면 월 1,900원이에요. 월 비싸지는 않습니다. 비싸지는. 자, 가운데 만들기 화면을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 모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캘리그라피 모드와 텍스트 모드. 요 텍스트 모드가 추가되면서 유료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캘리그라피가 있는데 캘리그라피를 놔두고 자, 밑에 보시면 배경사진 선택과 캘리그라피 선택이라는 두 가지 메뉴가 있어요. 우리는 먼저 배경사진을 먼저 선택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캘리그라피를 선택할 거예요. 자, 배경사진 선택 밑에 플러스 요 아이콘을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배경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물론 내가 찍은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거는 갤러리에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감성사진, 배경사진에서 이렇게 쭉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카테고리별로 있는 거예요. 보름달, 단풍, 비, 꽃배경, 종이. 옆으로 또 밀면 뭐 하늘, 꽃, 잔디, 뭐 자연, 제주도, 색상, 음식, 동물, 뭐 계절, 겨울, 뭐 새해, 해돋이, 성경 문구, 뭐 이런 것까지 이런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우리는 보름달이죠. 보름달, 추석에 관련된 보름달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제 쭉 올려보시면 다양한 이미지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정사각형도 있고 세로도 있고 가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선택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어두운 걸 선택하셔도 되고 밝은 걸 선택하셔도 돼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한번 요거 걸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자, 요거 달 떠 있는 거.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이렇게 선택하셨죠? 자, 선택하셨고 이제 여기는 글씨를 넣어야 돼요. 그럼 오른쪽에 캘리그라피 선택에 플러스 버튼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캘리그라피 글씨가 이렇게 다양하게 쭉 메뉴가 엄청나게 많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캘리그라피 글씨 또한 갤러리에서도 가져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선생님 여기 보이는 것처럼 흰 바탕에 검정 글씨, 우리가 붓글씨를 잘 쓰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캘리그라피 전시회 같은 데 갔을 때 그런 거를 사진을 찍어 오시면 그 사진을 내가 갤러리에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석이잖아요. 추석을 선택을 하고 글씨가 좀 진한 걸로 하시는 게 좋겠죠. 이런 이미지 색깔이 들어있는 거는 나중에 그게 안 보여요. 글씨만 배경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글씨 위주로 있는 것들을 가지고 쭉 찾아보시면 여기 뭐 보름달처럼 환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아니면 뭐 글씨 보름달에 풍성하고 행복하세요.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하나만 선택해 볼게요. 글씨 많은 걸로 아니면 진한 걸로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왔어요. 이제 불러왔죠. 그랬더니 아까 없었던 메뉴 하나가 밑에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합성하기 생겼죠. 자, 합성하기 딱 눌러보면
자, 두 개의 글씨가 벌써 딱 이렇게 불러와진 거예요. 근데 어두운 배경이니까 검정 글씨면 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 점선 있는 것들에서 여기 보시면 손으로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요. 꼬집어서 늘릴 수 있고 회전도 가능합니다. 요게 가능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두운 배경이면 글씨색이 흰색이면 좋겠죠. 그 다음에 밝은 색이면 검정색이 좋을 거고, 자, 하단에 보시면 검정, 하양 색깔이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배경이면 흰색, 하양을 누르시면 하얀 글씨가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밝은 배경이면 검정 글씨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적당한 위치로 크기 조절해서 갖다 놓으시면 요게 이제 적당한 위치에 딱 갖다 놓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저장하려면 오른쪽 상단에 V 표시, V 아이콘 요거 클릭을 딱 하면 선생님들과 저는 광고가 한 편이 뜰 거예요. 자, 이렇게 광고가 한번 뜨면 요 광고가 닫히는 화면 요게 나오면 여기 상단에 X 표시나 여기 닫기 요걸 누르시면 광고가 닫힐 거예요. 그러면서 갤러리에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여기까지 오셨나요? 광고 보시고. 뭐 닫기가 있을 수 있고 왼쪽 상단이나 오른쪽 상단에 X 표시가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 빠져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갤러리에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떠요. 그러면 갤러리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갤러리에 가보면 앨범 폴더라고 해서 처음에 켈리 팩토리라는 앨범 폴더가 생성이 됐을 거예요. 물론 사진이라는 사진으로 가면 맨 앞에 와 있겠죠. 맨 앞에. 근데 앨범 폴더로 가게 되면 켈리 팩토리라는 앨범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내가 지금 만든 이 보름달처럼 환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요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 공유 한번 해봐야죠. 자, 만들어졌죠? 선생님들도. 네. 자, 이런 상태에서 공유 버튼 눌러서 우리 톡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톡방으로 쭉 올라가면, 자, 제가 찾아야 되겠다. 자, 2025 가을학기 여기다 딱 올리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자, 이렇게. 오, 좋습니다. 자, 이 어두운 배경이면 흰 배경, 흰 글씨, 밝은 배경이면 검정 글씨, 요런 식으로 만들어 써서 보내시면 다양한 것들을 선생님이 선택해서 만들어 보낼 수 있겠죠.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한 번 더 선생님들이 그냥 본인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처음 화면 눌러서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그대로 내가 만들었던 이 화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사진을 바꾸고 싶으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배경사진 쪽을 클릭을 하시고, 그래서 사진을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되고요. 다른 걸로. 자, 이렇게 바꾸고 되고, 그 다음에 글씨를 바꾸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글씨를 클릭을 하시고 다시 추석을 눌러서 선생님 원하시는 글씨,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이러고 요거 하나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클릭하고, 그럼 여기 딱 들어오죠? 정사각형. 달 안에다가 딱 이렇게 넣어놓으면 또 이것도 이쁘겠죠? 요런 식으로 만들어서 딱 V 누르면 또 저장되겠죠? 이 상태로 광고 한번 보고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고 바로 공유하기 누르면 공유하기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공유하기로 눌러서 이렇게 눌러보고, 예. 자,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벌써 이주연 드림, 요 글씨까지 넣으셨네요. 우리 선생님은 갤러리에서 글씨 넣으신 거예요? 네. 갤러리 포토 에디터까지 사용할 줄 아시고.
자, 이렇게 포토 에디터까지 선생님이 쓰셔서 이제 만드신 글씨를 넣으신 거예요. 그럼 요렇게 본인 성함이나 닉네임까지 넣어서 드리면 훨씬 더 가치가 있어 보이겠죠? 그냥 보내는 것도 괜찮지만 요렇게 글씨를 입력하는 거. 요 글씨 입력하는 거 다들 우리 권은희 선생님, 권문희 선생님 말고 다른 분들 알고 계시나요, 혹시? 요 이름 넣는 거. 아니요. 모르시죠? 네. 예, 요거 이름. 자, 요 이름 넣는 거 우리 권문희 선생님 알고 계시지만 다른 분들 이름 못 넣잖아요. 요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 갤러리에서 선생님들이 지금 만든 게 여기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다 내 이름을 넣고 싶은 거야. 이름. 그럼 갤러리에 들어오셔서 아이폰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이폰도 아마 여기 볼로 들어가면 여기서 아마 아이폰도 여기 조정 여기에 여기에 글씨 넣는 게 없구나. 조정은 있는데 글씨 넣는 기능이 없어요. 필터 자르기 요거까지는 되는데 포토에서 글씨를 입력해주는 기능이 포토에 없죠. 자, 편집 내용 복사, 복제본, 화면, 실행 복사. 예, 요게 위치 조정, 날짜, 시간 조정. 요런 것들은 가능한데 글씨 입력하는 기능이 에디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러면 요거는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아이폰은 다른 방법으로 글씨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여기 갤러리에 여기 연필 갤러리에서 연필을 누르면 여기 중간에 보시면 여기 이모티콘 여기 웃는 미소 얼굴 이모티콘이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면 그리기 스티커 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 클릭하게 되면 글씨를 입력하라고 노란색 바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들의 닉네임을 쓰시면 돼요. 요렇게 쓰시고 폰트 5가지 폰트가 있고 요걸 바꾸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색상도 이제 잘 보이는 글씨 흰색 요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밑줄까지 넣고 싶으면 밑줄이 있는 폰트 아니면 밑줄 없는 폰트 요런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는 색상 없이 할래? 그러면 이렇게 색상 없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누르고 나오면 요 글씨를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다 이렇게 가져오시면 글씨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장 누르면 어떻게 돼요? 글씨가 들어간 여기 요게 된 거죠. 지금 너무 밑으로 내려갔네요. 이렇게 하고 요 이모티콘 요걸로 글씨 넣는 거예요. 텍스트. 나중에는 요것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요걸로 많이 하셔야 되니까 텍스트. 여기 포토 에디터 들어와서 글씨 넣는 방법. 요거 이모티콘 요걸 클릭해서 텍스트 쓰는 거 요걸 하시면 됩니다. 요걸 하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폰에서는 지금 어디서 작업을 해서요? 이게 아이폰은 내가 입력을 해본 적이 없어서 사진에서 그 수정하는 거 있잖아요. 예예예. 그거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면은 펜슬 표시 있거든요. 연필. 요거 누르고 오른쪽 위에 점 3개? 점색이 옆에. 요 펜슬 같이 생긴 거? 네. 요거는 속도인데? 얘 비디오구나. 지금 내가 누른 게. 사진이 아니구나. 아까 어쩐지. 사진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사진이 아니라 지금 비디오를 선택하는 바람에, 자, 이렇게 눌러서, 여기 펜슬. 네, 거기 이제 플러스 표시 누르면 텍스트 추가라고 따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치, 있을 텐데, 아까 내가, 저거 뭐야. 동영상을 누르는 바람에, 그게 있었네요. 들어가는 게, 여기 텍스트. 이렇게 넣으시면 되네요. 맞아요. 포토에서. 없을 리가 없는데. 자, 이렇게 글씨를 넣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이, 내가 보낸 것처럼, 글씨를 넣어서, 선생님 여기다가, 이름 넣어서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넣고,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수정하게 되면 또 터치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드림 이렇게 넣고 저장 이렇게 넣게 되면 여기 보이죠? 그럼 요걸 그대로 공유하면 되겠죠?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다시 자 이렇게 이름까지 아까는 없었지만 이름까지 이렇게 넣어서 보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포토 에디터 그 다음에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포토 에디터에서 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 감성 공장을 이용해서 요런 기능으로 이제 우리 추석 명절 지금 내일부터 선생님들이 이제 보내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찍은 사진으로 하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찍은 사진을 불러와서 갤러리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선생님들 찍은 사진 있으시면 이렇게 찍은 사진을 불러와서 여기다가 뭐 가을이든 추석이든 요런 것들을 입력을 해서 선생님 쓰시면 되겠죠. 글씨 써서 이렇게 하얀 글씨로 바꿔놓으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위치 바꿔서 아니면 요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서 넣어주면 여기다가 또 요런 쪽에다가는 내 이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훨씬 더 마음에 드시는 글들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카드뉴스를 이렇게 카드뉴스. 자, 어렵진 않죠. 예,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요게 이제 캘리그라피 글씨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접 글씨를 내가 알고 있는 명언이나 이런 것들을 난 넣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로 입력을 하셔도 돼요. 여기는 아까 캘리그라피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글씨 위주로 가져왔잖아요. 여기 명언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걸 난 안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글을 쓰고 싶은 거야. 아니면 성경 문구를 쓰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요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 배경 사진만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 되어 있고 아래 바로 텍스트 입력하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텍스트 입력하기 기능 들어오게 되면 아까 여기서 이제 글씨를 내가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터치하게 되면 보세요. 터치하여 문구를 입력하세요 라고 있고요. 하단에 6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글꼴, 색상, 간격, 테두리, 배경,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아까 우리가 팩토리에서 캘리그라피에서는 손으로 글씨를 키웠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슬라이드 바로 글씨를 키우는 거예요. 손으로 터치가 안 되고. 그래서 글씨 입력만 가능하고요. 근데 글씨 입력도 여기서 감성글도 따로 줘요. 누르면 여기도 카테고리에 맞게끔 감성글이 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을이면 가을에 관련된 이런 글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게 되면 글씨 들어오죠. 근데 폰트가 딱 고딕으로 정해져 있어. 이거를 내가 글꼴을 바꾸고 싶어. 여기 글꼴을 눌러서 선생님들이 폰트 전체 눌러보기 위해서 여기서 화살표가 있는 거는 내가 다운을 받아야 되는 거고 화살표가 없는 것들은 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나 마음에 드시는 거를 클릭을 하시고 다운을 받고 그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마음의 위치가 글씨가 좀 안 맞으면 클릭을 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터치해서 엔터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엔터 글씨 이렇게 줄간을 바꾸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바꾸셔서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이렇게 늘리는 거죠.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꾸고 글자 색상 원하시는 색상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어둡잖아요. 이렇게 원래대로 하고 그 다음에 글자 간격 2줄 이상은 가운데 정렬, 좌로 정렬, 우로 정렬 이게 가능합니다. 2줄 이상은 그 다음에 회전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고요. 0은 제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자간 간격 자간 그 다음에 줄간 요렇게 요런 것들이 정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글자에 대한 테두리 주면서 나는 색상을 요걸 주고 싶어. 그럼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두께를 좀 더 이렇게 줄 수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어두운 걸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림자도 줄 수 있어요. 그림자 두께를 없애고 이렇게 그림자만 하셔도 되고요.
요런 식으로 글자 색상, 그 다음에 테두리. 요거는 근데 거의 안 쓰게 되더라고요. 테두리는. 그래서 배경 없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요렇게 글씨를 쓰고 요게 마음에 들면 저장 이렇게 눌러셔도 되는데 여기 좋은 게 뭐냐면 이 텍스트가 이 성경 문구 있죠. 성경 문구. 이게 신약, 구약 다 들어가 있어요. 신약, 구약이 다 들어가 있고요. 누르고 여기 책을 누르게 되면 이 절이 다 있습니다. 이 성경, 신약과 구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선택하고 장과 절을 선택하시면 이 글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면 바로 여기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이 배경 사진이 기독교, 뭐 천주교에 관련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선생님들이 쓰셔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신자시면 기독교 신자시면 이렇게 해서 신약과 구약을 매일매일 만들어서 보내줄 수 있겠죠. 예. 예, 저희 이모님이 저한테 매일 보내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신약 구약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기능이 들어오면서 유료화가 된 거예요. 광고가 한번 보면서 유료 1,900원, 월 1,900원 되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 어때요? 신기하죠? 이것도. 예, 요런 게 로그인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쉽게 캘리그라피 글씨, 그 다음에 정해져 있는 글씨를 내가 갖다 놓고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카드 뉴스. 이런 것들은 아까 이제 텍스트 입력을 해서는 선생님이 원하는 홍보 문구를 써셔도 되는 거고요. 그죠? 어떤 알림 문구를 쓰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꼭 감성글이나 성경글이 아니어도 선생님이 원하는 홍보 문구를 아니면 내가 꼭 말하고 싶은 그런 문구를 여기다가 적으셔도 되는 거죠. 요렇게. 그 다음에 내가 찍은 사진으로 하셔도 되는 거죠. 배경 사진은 언제든지 내가 찍은 사진으로 선택을 하셔도 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어때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네. 이런 것들을 내가 포토샵에서 만들려고 하면 엄청 어렵죠. 근데 그냥 선택만 하면 바로 하나 뚝딱 만들어 주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연휴 동안에 카카오톡에서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사진을 가지고 제미나이에다가 이걸 다운받아서 이걸 가지고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우리 수연님이 선택한 걸 이걸 가지고 다운받아서 이거를 제미나이한테 불러와서 한번 아까 했던 자리에서 그냥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 눌러서 여기다가 이 사진을 불러와서 아이고 이미지 요거 불러왔잖아요. 요거 불러와서 요거를 수채화 자 요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냥 한번 수채화 스타일을 바꿔달라고. 이 사진을 수채화로 바꿔달라고. 이게 지금 수채화처럼 보이나? 자, 변경하겠죠? 아, 크게 변경이 조금 되긴 했네요. 살짝. 근데 큰 변화는 없네요. 아,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연필 스케치 스타일로 바꿔볼까요?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연필 스케치 스타일로 바꿔달라고, 그려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수채화로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또 이제 카드뉴스 만드는 또 다른 앱이 있습니다. 그런 앱을 나중에도 한번 수업하는 과정에서 한번 만들어. 여기 보세요. 연필 스케치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죠? 예. 네. 이렇게 또 달라지죠? 그럼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운받은 걸 가지고 다시 제미나이로 가서 그림 스타일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애니메이션 스타일, 일본 애니풍 스타일, 뭐 이렇게 아니면 그
피카소의 그런 모자이크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바꿔달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바꿔진 상태로 이거 또 다른 이미지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미나이나 챗GPT를 이용해서 한번 감성 공장에서 만든 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서 보내보셔도 되는 거예요. 흑백 스타일로. 아니 수묵화로 바꿔달라고 해도 되겠죠. 수묵화 스타일로 해도 되고. 이게 수묵화. 이게 이런 식의 포토샵을 할 줄 몰라도 제미나이나 챗GPT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자, 이제 내 이 이미지를 스무카 스타일로 변경해 드릴게요. 근데 조금 이 이미지 자체가 스무카로 그릴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바뀌긴 했는데 조금 진해지기만 하고 좀 변함은 없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런 날아가는 새가 없는데 선생님 이미지에다가 날아가는 새를 첨부해 달라고 하면 새가 들어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충분히 뭐 이미지를 새로 만들 수 있겠어요. 자, 오늘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검색 기능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나 챗GPT를 활용해서 내가 질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걸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챗GPT나 제미나이에서 라이브 채팅할 때 어떻게 답이 나오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카드뉴스 쉽게 만들 수 있는 캘리그라피 카드뉴스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감성공장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한번 추석 연휴기에는 잘 사용해 보시고요. 추석 끝나고 2주 후에 그 다음 주 언제요? 16일인가요? 예, 16일 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